지난번 올라간 거 봤거든요. 저도 봤죠. 이 두 사람들이 이유나니 얼굴이 조그매요. 내가 좀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야 그것부터 보신 거예요? 자꾸 그럼 의자 저 뒤에다 붙여드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또 제가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요. 통계청에서요. 2023년 혼인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전년도인 2022년보다 늘었어요. 좋은 진짜 소식이네요. 늘었어요. 네. 전년도인 2022년보다 2,000건이 늘어서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에요. 1%가 증가했대요. 그래도 는 게 어딥니까? 네. 그죠? 이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12년 만에 또 처음이에요. 진짜요? 대한민국의 독특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자녀를 출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를 늘리려면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혼인이 늘어나야 이제 인구도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러면 결혼이 늘었으면 네. 이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혼 건수가 좀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엄청 큰 수치는 아닌데 2023년에 이혼 건수 작년이죠. 9만 2천 건 정도. 그래서 이게 2022년보다는 한 800건, 한 0.9%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혼 건수가 2020년부터 4년째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건 다행이구나. 그러나 이제 아까 혼인 건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혼인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 건수도 같이 줄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통계청은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난 아까 정아 씨가 되게 좋은 소식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난 또 내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왜요? 선생님 왜요? 아니, 또 잘난 척 한 말 하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김수현 씨 나오는 드라마 있거든요. 눈물의 여왕. 네. 이거 시청률 장난 아니에요. 그쵸. 제가 또 거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또 등장을, 이름만 등장했잖아요. 대사 중에 네. 대명사들. 이제는 그냥 네, 완벽하게. 오은영 박사님 말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언제 또 나오나? 아니, 좀 출연해달라고 깜짝 등장 뭐 이런 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촬영이 거의 다 끝났을 텐데. 그런가요? 이게 요즘 물 건너간 건가요? 요즘에 많이 사전 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데 네. 얼마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이. 주말이에요? 주말 드라마입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야한 사진관이 얼마 드라마인데. 그 와중에 또 견진합니까? 근데 또 야한 사진관 같은 경우는 다 사전 녹화를 끝나서 방영이 되고 있어서 혹시 눈물의 여왕도 네.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쉽네요. 해봤습니다. 아니 왜 네. 그 킹덤 쓰신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네. 있잖아요. 김은희 작가님이라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나 거기 출연하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김은희 작가님이 그러면 박사님 좀비로 한번 나오시나요? 오은영 좀비. 제가 좀비요? 그랬더니 박사님 그거 연기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자, 빅데이터로 보는 최근 이혼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이혼이 궁금한데요? 보니까요. 네. 언급량이 1년에 한 88만 건 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 유재석 씨 같은 경우 1년에 한 3, 40만 건 정도 언급되니까 이혼이 훨씬 많이 언급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11월 달에 언급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11월. 네. 두 번째가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큰 명절 같은 거 지난 이후 큰 행사는 좀 피하세요. 여름 휴가 같은 거 지나서. 그리고 날씨도 이혼도 네. 휴가는 갔다 휴가는 와서. 갔다 와서 네. 합시다. 이혼할 때도 있잖아요.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일찍 간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줄이 길다 보니까 어머. 거기 둘이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래.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오래 서 있으려면. 네. 문 열기 전에 뛰어가가지고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이혼 이혼도 빨리 가서 우리 끝내고 오자. 접수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둘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이혼을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내진 그런 생각. 두 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요즘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60이 되면 60. 60이 되면 어떻게 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하지? 어제 제가 금쪽 같은 애새끼 녹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이제 되게 친하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근데 또 영란이가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2주 됐대. 아유, 얼굴을 그냥 못 두네. 내가 그랬더니 언니 제가요 눈이 자꾸 처져가지고요. 너무 답답했는데 너무 시원하대.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 현이가 아우 박사님은 이렇게 눈도 안 처지고 아 그러냐고. 아 이게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그랬더니 영란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 근데 60이야.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영란 언니가 잘못했네. 저 아직 앞자리 5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진짜 변함이 없으세요. 신기하죠? 제가 예전 영상들 찾아봤는데 3, 40대 때도 이 얼굴 그대로시더라고요. 제가 나 실드 못 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60이 되면 조론하겠다. 아니 59로 해주세요. 59. 그러니까 네. 만으로 59가 되면 내가 조론하겠다고 아빠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으면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다른 국가랑 싸우면 사실은 편 그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여성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언니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별 얘기를 다 해요. 거기서 험담을 다 알아. 네. 부부의 생활을 다 알고 있어. 남자들은요 만나가지고 아내 욕을 절대 안 해요. 그 누구도. 근데 아내한테 뭐라고 그걸 따지면 그게 여자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 결속이 된대. 왜냐하면 네. 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러면 좀 재수없거든.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줘. 그럼 잘났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럴 때 저는 기분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남자들은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에 대한 뭔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결국 내가 좀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능력자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네, 맞아요. 여자들하고 조금 다르고 여자들은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걸 통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서로의 친밀감을 네, 위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내 고통을 이 옆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이 집도 마찬가지구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가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람이 나이도 들고 바뀌잖아요. 네. 특히 여자들은요, 체중은 같아도 체형이 바뀌어요. 또 남성분들도 당연히 바뀌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 바뀌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싫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막 굴러다닐 정도로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거 건강이 걱정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네, 되면 네. 건강이 걱정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외모가 어떻게 변해도 저는 되게 근데 이제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뭐 주름 있다 이런 얘기도 아예 안 하는 게 여보 여기 좀 카드 달래요. 피부과 간다. 보톡스 맞으러 가야 된다고? 쌍꺼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저는 외모 지적을 아예 안 해요. 네. 돈이 드는구나. 차라리 네. 제 안경을 벗죠. 시력이? 네, 안 보이게 잘. 자, 오늘 그 오은영 TV에 이혼을 고민 중인 오또기님이 SOS를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네. SOS. 이분이 네. 지금 오 박사님 조언 듣고 싶어서 강연장도 가셨었는데 네, 네. 용기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오은영 TV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20살 후반 여행지에서 만난 저와 남편은 취미가 비슷해 금방 친해지며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행과 레포츠를 즐기며 다정한 친구 같은 부부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둘 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함께하던 취미는 끊겼고 각자의 직장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직들로 가장 활발히 일을 하는 위치가 되었죠. 특히 남편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져서 늘 늦었고 저에 대한 무관심은 늘어가고 문자에 대한 답은 줄어갔습니다. 독립적인 성격인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연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과 육아, 집안일, 혼자 감당하는 일이 많아져도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내연녀였습니다. 네? 내 언니가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네. 와. 저희 남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온 지는 5년. 그녀는 저희 남편과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이제 저희 남편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평탄했던 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허. 진탕 싸움이 시작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또 아직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내연녀와 정리하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이혼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자다가도 불쑥불쑥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할 결심을 못하는 건 엄마 아빠가 온전히 있어야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내 아이가 이혼 가정의 자녀로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렵고 제 남은 인생에 이혼녀라는 낙인도 달갑지 않습니다. 부부는 깨지기 쉬운 접시와 같다고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금이 가서 깨지기 직전 접시인데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선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허. 네. 한 번에 예를 들면 실수로 뭔가 누군가를 만났다가 아니고 지금 5년이나 네.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단 사건들을. 이분의 사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 내연녀. 내연녀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5년.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5년 동안 이 남편은 수명이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사실 사소한 거 한두 개만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떨리겠죠. 스트레스 받고. 네. 5년이면 지금 이 만남을 위해서 그럼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그럼요. 했을까 싶으면 네. 수명은 많이 줄었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를 안 느끼시는 수준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면. 그냥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쵸.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도 앞으로 별일이 없을 거야라는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생활을 계속 지속을 해나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결국에는 이 아내분한테 연락을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안 당했으면 내연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이게- 계속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거거든요. 결국 내연녀가 전화를 안 했더라면 이 남편은 관계를 과연 정리할 수 있었을까? 이거죠. 저는 정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년이 7년이 됐다가 10년이 됐다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처음엔 사과하고 미안해 하다가 이게 소송으로 가거나 이제 이혼 도장 찍는 그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자기 합리화하면서 상대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가 나를 집에서 이렇게 대했잖아. 애들만 신경 썼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남편을 뭐 실제로 잘 모르죠. 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네. 남편분은 내연녀의 관계를 정리하고 회사도 옮기고 아내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럼 분명하죠. 남편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내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따라 들어가 봅시다. 내 배우자가 5년간 내가 모르는 관계를 유지해 왔어. 어떤 마음이 제일 클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믿고 살았던 게 처음부터 거짓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의심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제일 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진실이었고 뭐가 거짓이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 사람이 나와 보냈던 시간, 여기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 것이야. 이런 이제 불신. 하나하나 다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출장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 모든 게 의심이 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비슷한 순간이 오면 그래 이렇게 나랑 치킨 뜯어 먹다가 전화 와서 나갔을 때 맞아 그 여자 만나러 갔지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치킨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네. 닭다리 그냥 먹다가 가만히 있다가 던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남편이 외도를 했잖아요. 네. 사실 알았어. 그럼 이 아내들이요 외도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맞아. 네. 맞아.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캐물어. 몇 살이야? 뭐 그렇지. 뭐 하는 여자야? 어떻게 생겼어?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결혼은 했대? 애는 있어? 그리고 또 약간 수위가 넘는 좋았어. 좋았어. 와. 그래서 그 외도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찾아보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또 네. SNS 같은 걸 네. 찾아보면 가뜩이나 나의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외도한 것만으로도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데 이 외도한 대상을 자꾸 나와 비교해.
아주 인생이 지옥이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을 복구하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네. 보면 예.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별짓들을 해요. 굉장히 많은 별짓들, 네, 예를 들면 과도한 성형, 네. 그 원인을 그런 데서 찾게 되는 과도한 거군요. 성형. 예.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든 이걸로 인해 나라는 존재는 손상당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뭉개진 자존감을 이렇게 내가 애써서 메꾸려고 해요. 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네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5년간 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잘한다고 해서 이게 신뢰가 회복되기도 하나요? 굉장히 큰 고통은 잊어버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고통과 아픔은 남아있는 채로 네. 그것이 더 커지거나 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 자체를 없애거나 음. 없던 일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엄청 노력해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외도한 배우자가 그 조금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줄 아세요? 아, 나 모르겠어. 난 무슨 짓을 해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방법이 있어요? 극도로 불쌍해지면 조금 마음이 나아져요. 웬만큼이 아니라 극도로 불쌍해져야 돼. 그러면 조금 마음이 나아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 즐거워 보인다든가 편해 보이면 마음에서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럴 것 TV 같아요. 보고 웃는다든가 그럼 웃냐? 웃어? 좋냐? 뭐 이렇게 되고 야. 어떠면 극도로 불쌍해질까요? 집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있는다든지 아내 앞에서 고개를 네. 계속 숙이고 있는다든지 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극도로 불쌍해지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너무 이제 추레해지거나 피폐해지거나 아. 아니면 너무 불쌍할 정도로 맨날 울고불고 미안해 한다든가 오. 아니면 아파지거나 이거 너무 슬픈 일이야. 아파지면 네. 조금 용서가 돼요. 조금 많이는 아니야. 와,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할 수 할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아파진다는 건 네가 그만큼 잘못한 거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 받았다 너. 그렇지. 하늘도 안다 너. 내가 이 사람을 때려줄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벌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용서가 조금 마음에서 받아들여져. 네.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 아이가 또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짜 최대의 마지막 고민은 이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놔서 이 아이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혼을 하던 뭘 하던지 이게 지금 마지막 그렇죠. 고민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국 두 가지의 카테고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은 영향을 줘요. 네.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어요. 나이에 따라 조금 반응이 다르긴 하는데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참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초동기에는. 그럴 수 있-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한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받아들여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애는 네, 그렇게 네.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본인이 개입을 해서 부모의 갈등과 위기를 자기가 나름 좀 다루어내거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아이한테 줘요. 네.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영향이 가요. 나이 불문하고. 네. 그러면 박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하는 게 어쨌든 아이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이 용서가 안 됐어. 그럼 이 생활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 계속 표출이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가 눈앞에선 안 쌓았어도 이상한 기류가 있으면 눈치를 보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계속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 불안감이 저는 오히려 커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사이가 나쁜데 네.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라 그러냐면요. 차라리 이혼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너무나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한테 만정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지만 참지 않는 거죠. 네. 이혼만 참은 거지. 아이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까지도 거기에는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결국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네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든 저는 뭘 아빠든. 느꼈냐면 아이 때문에라고 하려면 일단 아이를 배제한 상태로
나를 먼저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애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건 단 몇 가지예요. 아동학대, 네. 가정폭력. 이거는 애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두 사람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 먼저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 사연을 쫙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이분은 물론 너무 배신감에 힘도 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를 중심에 두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에 그래도 좋았던 때도 있을 거고 사랑했던 네. 마음도 아직 남아있을 거고 이것을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쨌든 좀 잡고 가면서 앞으로도 더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네. 전체 이 사연의 맥락에서 좀 보여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덜 불편할지, 덜 괴로울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좋은 게 부부 문제는 좀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감정 싹 박사님이 걷어내 주시고 그 안에 실제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면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아니요,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 조금 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기 여러분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더 좋은 내용 계속 저희가 고민하면서 네. 여러분 찾아뵐게요. 또 우리 그거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태꾸알 부탁해요. 네.